이번 시간에 개정과목 및 적요 등록 중에서 적요 관련되는 부분과 나머지 내용들 좀 정리해 보겠는데요. 적요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정리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자, 적요에 대한 기능이 뭐냐라는 부분인데요. 같은 내용의 거래가 반복되는 경우에 입력의 편의를 위해서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회계 거래가 발생이 되게 되면 그 회계 거래를 요약해서 메모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모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난이 있는데 그 메모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메모라고 하면 등록해서 사용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요를 우리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굳이 그런 부분들이 필요 없다라고 하면 등록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 적요에 대한 부분은 프로그램 특성상 세무조정 계산 시에 법인세나 소득세 신고할 때 세무조정 계산 시 한도에 영향을 미치는 적요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확인을 하셔갖고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기말 결산 시에 재고자산의 이동 등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적요에 보면 타계정 대체라고 해서 타계정 대체로 타계정으로 이동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재고자산은 원래 매출원가로 대체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매출원가로 대체되는 부분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매출원가로 가지 않고 다른 접대비나 접대비 등으로 다른 계정으로 이렇게 사용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한 경우에는 타계정 대체라고 하는 적요를 반드시 사용을 해야만이 매출원가에서 재고는 적요로 매출원가가 아닌 다른 계정으로 옮겨가더라도 문제가 안 생깁니다. 왜냐하면 재고자산은 원칙적으로 매출원가와만 연계되도록 프로그램이 인식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출원가가 아닌 다른 계정으로 갔을 때는 이 적요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오류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프로그램 특성상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서식 작성에 영향을 주는 정보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의제 매입세액이라든가 재활용이라든가 구리 등에 대한 스크랩 관련되는 매입세액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과 관련되는 부분들일 때는 관련되는 내용들을 사용함으로써 적요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작성에 굉장히 편리하게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인 내용들도 있을 수 있지만 세무신고 결산과 관련해서 연계되는 내용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적요 등록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적요에는 고정적요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프로그램에서 자세히 보여드리겠지만 고정적요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고정적요가 결산이나 부가가치세 신고, 법인세 신고와 연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반드시 고정적요 코드 번호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결산이나 부가가치세 신고 조정과 관련되는 부분일 때는 고정적요에 등록되어 있는 번호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접대비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보면 3만 원 초과는 반드시 신용카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사용하면 비용으로 인정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전표 입력할 때 어떻게 하느냐? 고정적요 코드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정적요 코드로 사용함으로 인해서 이 코드 예를 들어서 고정적요 코드가 1번이다 라고 하면 1번으로 입력된 거는 신용카드로 사용한 거구나 라고 인식을 합니다. 또 접대비 같은 경우 6번이 있는데요. 6번은 일반 경조사비입니다. 일반 경조사비가 되겠는데 일반 경조사비는 20만 원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비용 인정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0만 원 이내에 있는 요 금액은 인정이 됩니다. 정상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20만 원 넘는지 안 넘는지 하는 부분을 그리고 이 금액이 일반 경조사인지 아닌지 성격을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건데 적요번호 6번을 사용함으로써 인식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신고와 연계되어 있는 적요들은 반드시 코드 번호로 등록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고정적요의 사용 개정 과목 예시 부분을 보시면 재고자산, 즉 상품, 원재료, 제품, 부재료 뭐 이런 부분들은 결산분계나 부가가치세 신고 작성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자, 결산분계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타계정 대체라든가 뭐 이런 성격들을 말하는 거고요.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되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의제 매입세액이라든가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구리 스크랩 관련되는 세액공제 관련될 때 사용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접대비는 한도액 계산과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가지급금, 가수금 관련되는 부분은 인정이자 계산 시에 인별로, 요건 인별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인별로 적수 계산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급금, 가수금에 대한 내용들도 우리가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부분에서 이제 고정적효가 그러니까 반드시 필수적으로 사용되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140페이지에 관계 코드 부분부터 나옵니다. 전 시간에 제가 성격에 대한 부분 설명을 드렸고요. 관계 코드 부분이 나오는데 관계 코드는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 대손충당금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대손충당금은 관련되는 채권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표시가 될 겁니다. 성격이 차감이죠. 차감인데 어디에서 어떤 계정에서 차감할 거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 코드 108번으로 설정함으로 인해 갖고 관계 코드 108번이면 108번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대손충당금은 109번 코드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듯이 146번 코드 상품과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상품과 관련되는 부분은 상품은 나중에 매출원가로 대체되게 되면 상품 매출원가로 연결이 됩니다. 그죠? 상품이 146번이고 451번 상품 매출원가로 가게 되면 관계 코드가 어떻게 되죠? 146번 계정 코드를 사용한 내용이 원가 대체되게 되면 상품 매출원가로 연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계 코드가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원재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153번입니다. 자, 153번 계정은 원재료입니다. 이 원재료와 관련되는 부분은 나중에 원재료비로 대체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1번으로 가게 되면 원재료비 관련해서 관계 코드가 153번하고 연계되도록 되어 있죠. 밑에 부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162번 부재료 연결 코드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요 관계 코드도 정확하게 연계시켜서 활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부재료 관련되는 부분이 관계 코드가 누락되어 있어서 원가 대체하는데 부재료를 원가 대체 못하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부재료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자동으로 이미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재고자산 관련되는 계정 과목을 별도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등록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보시면 영문명, 그 다음에 과목 코드, 계정 사용 여부, 계정 수정 구분 관련되는 부분 표준 재무제표 나옵니다. 자, 표준 재무제표 관련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별도로 새롭게 만드는 계정 과목이 아닌 계정 과목 및 조교 등록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표준 재무제표 관계 코드가 이미 다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그러니까 추후에 우리 결산 재무제표가 완료되고 나면 재무제표가 작성이 되고 나면 법인 세무조정에 들어갈 때 표준 재무제표라고 해서 표준 대차 대조표를 작성하게 되는데 요때 작성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회계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법인세 신고할 때 필요한 재무제표가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재무제표가 작성이 되고 나면 우리 계정과목 및 조교 등록에 등록되어 있는 이 표준재무제표 코드로 자동으로 부여해서 표준재무제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정과목은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계정과목은 자동으로 다 정확하게 부여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계정과목 및 조교 등록에다가 추가로 계정과목을 설정할 때에는 이 표준재무제표 연결 코드를 정확하게 부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화 관련되는 부분은 우리 뒤쪽에서 외화 자산 부채 관리할 때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자, 업무용차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업무용차 관련되는 부분도 우리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성격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한번 보면 업무용차 여부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송금불산입 특례와
관련 계정 과목을 특정하기 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계정 과목 및 조교 등록에서는 상단에 보시면 CF4 업무용 승용차 일괄 설정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 기능을 통해서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과 공과금은 자동차세, 임차료, 수선비, 보험료, 차량 유지비, 보험료는 자동차 보험, 임차료는 리스나 렌트비가 되겠죠. 그것과 관련되는 계정 과목 코드들이 쭉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냥 업무용 승용차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세금과 공과금이나 임차료는 모든 계정이 전부 다 업무용 승용차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니지만 일단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불편한 점은 있지만 이렇게 등록하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무적인 방식에 있어서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되는 부분들은 제가 뒤쪽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 141페이지에 적요와 관련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적요와 관련해서는 현금 적요와 대체 적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 대표적으로 813번 접대비 관련되는 부분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대비 적요를 보니까 오른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금 적요, 대체 적요, 고정 적요라고 나오죠. 그죠? 고정 적요는 전부 다 세무 신고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42페이지에 고정 적요에 대한 부분 내용이 나오는데 가지급금, 상품 관련되는 부분, 제품 관련되는 부분, 즉 재고자산 관련되는 부분이고요. 접대비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고정 적요로 사용을 해달라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접대비 관련해서 고정 적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자, 이 부분을 왜 이 고정 적요를 사용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자, 접대비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접대비 입력하기 전에 먼저 과목별 세무조정 로마 숫자 1번 법인조정에서 접대비 조정 명세서에 대한 서식을 한번 조회를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불러오기를 통해서 조회를 해보면요. 자, 접대비, 기준 초과 금액 25만원, 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세무조정 사항은 없습니다. F3번 조정 등록을 가서 내용을 살펴보면 세무조정 사항이 없다라고 나옵니다. 자, 요 상태에서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쪽에서 일반 전표에 1월 달에 제가 전표를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1월 31일 날 1번 813번 접대비입니다. 자, 전표 입력하는 방법은 뒤쪽에서 또 자세히 설명드리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신용카드 접대비 100만원 지출했습니다. 자, 이렇게 신용카드 썼다라는 겁니다. 자, 똑같은 내용으로 전표를 입력하는데, 자, 일반 신용카드 접대비 코드 번호는 안 쓰고 250만원 법인카드로 썼습니다. 자, 법인카드로 썼다라고 가정을 하죠. 자, 코드 번호가 없다라는 얘기는 결국에 0번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한글로 이렇게 입력을 했지만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우리 프로그램에서 인식이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자, 한번 보시면 법인조정에 가서 접대비 조정 명세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F12 불러오기를 누르게 되면, 자, 250만원 신용카드 미사용 금액으로 나타납니다. 자, 250만원 제가 신용카드 안 사용했지만 적요 코드를 안 씀으로 인해서 조정 등록으로 가면 250만원이 세무조정 사항으로 비용 인정이 안 된다라고 나타납니다. 그죠? 분명히 우리는 접대비를 입력을 할 때 법인 신용카드 사용한 걸로 입력을 했습니다만 안 됩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적요 번호가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번 적요 번호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는 접대비 관련되는 부분 처리를 해보면 다시 불러오기를 누르게 되면 250만원이라는 숫자가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조정 등록으로 가보면 세무조정사항은 별도로 없게 됩니다. 이것처럼 우리 고정적요와 관련되는 부분들은 대부분 세무신고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적요 등록에 있어서 고정적요들은 세무신고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적요를 사용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코드 번호로 입력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일반 전표 입력할 때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고 143페이지에 자산 계정 과목, 부채 계정 과목, 자본, 그 다음에 수익 비용과 관련되는 계정 과목과
개정 과목의 성격, 내용 관련되는 부분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업무 처리하실 때 개정 과목의 종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업무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2페이지에 개정 과목 및 조교 등록의 툴바에 나와 있는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동일하게 툴바 모음이라고 해서 상병계급장 관련되는 부분 클릭하시면 세목 추가부터 시작해서 쭉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요걸 참고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세목 추가와 관련해서는 우리 개정 과목 자리수가 4자리수이기 때문에 세목 추가라고 하는 부분이 활성화가 안 돼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6자리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세목 추가 내용이 나옵니다. 그거는 앞에 설명드렸으니까 참고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F4번 수정 조교라고 나옵니다. 자, 우리가 F4번 눌러보시면 조교를 수정한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일괄해서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어떤 개정 과목에서 조교를 수정했구나 하는 부분들을 우리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개정 과목, 조교가 아닌 새롭게 수정한 개정 과목, 코드를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업무용 승용차 일괄 설정이라고 하는 거 앞에서 제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요거는 뒤쪽에서 업무용 승용차 등록과 관련되는 부분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F6번, F7번 관련되는 부분, 유형 고정자산 추가와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개정체계에 유형자산이라고 해서 내용이 나오는데 195번부터 유형자산은 217번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유형자산 이외에 개정 과목을 더 추가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F6번 추가 버튼을 누르게 되면 별도로 생성이 됩니다. 471번부터 500번 사이에 유형자산이 추가되었습니다 라는 멘트가 뜨니다. 그죠? 그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고정자산의 F7번에 무형자산 추가도 마찬가지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별도로 431번부터 450번 사이에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고정자산,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의 내용들을 더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F8번 여기 활성화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표준재무제표 누락 코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우리 재무제표에 보시면 저 개정 과목 코드를 연결을 해 보시면 오른쪽에 맨 하단 부분에 표준재무제표 코드 있습니다. 이 부분이 누락되어 있거나 했을 때 F8번 표준재무제표 누락 코드 확인이라고 하는 메뉴가 활성화될 거고요. 그 기능을 통해 갖고 표준재무제표 연결 코드를 반드시 연결시켜서 우리가 작성한 결산재무제표가 표준재무제표로 정확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교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